딱 두 가지인데 이게 기초수급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2025년부터 딱 두 가지만 바뀌는데 이게 그냥 미세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로 큽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동안 못 받던 걸 드디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고 중간에 꿀팁도 정말 많이 드리니까 메모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일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뭐가 바뀌었나? 변화 1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변경. 2025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단순 통계 평균에서 가계지출 기준 가중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생활비 많이 드는 가구가 유리해집니다. 즉 노인,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김정현 사회복지사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중위소득은 도시농촌 간 생활비 차이,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개편은 그걸 보정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많은 한부모 가정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출이 많고 보육에 드는 고정 비용이 많으면 이제 수급될 수 있어요. 사례 1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새 기준으로 수급자 된 40대 싱글맘. 서울 강서구 사는 김모 씨, 세 자녀 키우는 워킹맘. 월급 210만원, 원래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계속 탈락. 2025년 새 기준 적용 후 아이 셋이 돌도 안 지난 쌍둥이 포함 지출 가중치 수급 인정. 그 순간 월 80만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50만원 확보. 변화 2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일부 해소. 이게 진짜 큽니다. 그동안 부모가 재산 있으면 자녀가 못 받고 혹은 자식이 고소득이면 부모 수급도 안 됐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고액 자산자 및 고소득 예외 조건 존재. 강수진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완전 폐지가 아닙니다. 원칙 폐지고 고소득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고가 아파트 있으면 여전히 걸립니다. 즉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 지원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 소득 환산율 조정 기준은 남아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예요. 사례 2 부양 의무자 때문에 10년간 수급 못 받았던 70대 여성 결국 수급자로 전환된 이야기. 경기도 양주 김복자 할머니 사례. 아들이 강남 사는 의사여서 수급 신청 내내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연락 안 된 지 15년 생계는 국민연금 30만원 폐지 줍는 수입. 2025년 새 기준 적용 실질 부양 없음 입증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인정.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냥 가난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조, 그리고 지출 구조와 가족 구성, 여기에 부양 가능성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보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훨씬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노인한 부모 장애인 가구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급 대상이 안 될 것 같아도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셔야 해요. 2부 전문가 분석 복지정책 전환점에서 본 제도 개편 의미. 단순히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번 변화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 변화에 대해 법률 전문가, 복지 현장 종사자, 그리고 정책 분석가 세 분의 시선을 통해 다각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수진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법적으로 이번 변화의 핵심은 바로 생활의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형식만 따졌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서류상으로만 판단됐죠. 그런데 이젠 정말 부양하고 있는지 연락조차 안 하는지까지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요. 생활적 실태를 법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수급 희망자분들께는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점 요약. 가족관계로 수급 제한. 이제 실질 부양 여부가 핵심. 의무 기준 폐지가 아니라 불합리 기준 조정.
소송 없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복지사 인터뷰입니다. 사실 수급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 3분의 1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었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2025년 개정 이후에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출 구조를 더 면밀히 반영하니까 이전에 단지 월급 조금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도 희망이 생깁니다. 다만 그만큼 더 복잡해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상담을 꼭 전문가에게 받고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2025년에도 여전히 탈락입니다. 요점 요약. 지출 구조 반영 아동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의 유리. 신청 시 소득 증빙 고정 지출 증빙 필수. 전문가 상담받는 것이 2025년부터는 필수 전략. 이재훈 복지경제학 H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입니다. 2025년 변화는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복지의 경제학적 정의를 재정립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 중심, 즉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만 봤다면 이제는 지출 부담 구조도 같이 보는 순수 가처분 소득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건 북유럽식 모델에 가깝고요.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서류상 준비가 부족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대응이 제도 변화 속도와 맞아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요점 요약. 북유럽식 권리 중심 복지로의 이행. 단순 소득 아닌 실질적 생활 환경 반영. 정보 격차 수급 가능자가 놓치는 경우 많음. 전문가 분석 종합 요약. 항목 내용. 법률 실질적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도입. 복지 현장 지출 가중치 증가로 수급 기회 증가. 그러나 신청 절차 복잡. 정책 경제 복지 철학 전환 시의 권리 구조적 변화 시작 단계.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시민 권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신호탄이에요.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제도 변화를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이득을 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3부 기초수급, 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웃은 사람과 울먹인 사람. 기초수급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신청도 안 했어요.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사례는요, 기존 제도였다면 100% 탈락. 그런데 2025년 바뀐 기준 덕분에 수급 대상이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되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요건 하나 때문에 탈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1. 울산의 40대 싱글맘 눈물로 신청했던 날 기적처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이름 김유진 씨. 나이 44세. 상황 3자녀 8세, 6세, 3세 양육, 비정규직 식당 근무, 월 소득 200만원. 기존 수급 결과 소득 기준 초과 탈락. 2025년 개편 후 결과 자녀 양육 가중치 반영 수급 인정. 상세 이야기. 김 씨는 둘째 아이가 병원 입원 중일 때 수급 신청을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어차피 안 된다. 시간 낭비다. 저도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복지사와 상담 후 2025년부터는 지출 중심 평가로 바뀌는 걸 듣고 재도전. 결과 생계급여 월 48만원, 주거급여 월 82만원. 아이 병원비, 도시가스비, 전기요금도 감면 적용. 애들 밥값 걱정 안 해도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울면서 문자 읽었어요. 사례 2. 전북 익산의 70대 할머니 부양의무자 기준 진짜 없어졌어요? 이름 이분남 할머니. 나이 76세. 상황 아들과 연락 두절 20년, 노령연금 32만원 폐지 수입 약 15만원. 기존 수급 결과 아들 소득 있음으로 탈락. 2025년 개편 후 결과 실질 부양 없음 소명 수급 인정. 상세 이야기. 이분남 할머니는 20년 전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경기 남부에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 수급이 안 됐습니다. 2025년부터 실제 부양 없음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기초노령연금과 폐지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침을 확인받아 드디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의료급여 일종 병원비 전액 지원.
수급 인정 후 임대주택 입주도 연결. 사례 3 서울의 30대 1인 가구 월세 25만 원인데 나는 왜 탈락했죠? 이름 김현우 씨. 나이 33세. 상황 월세 자취. 프리랜서 수입 월 100만 원 내외. 신청 결과 탈락 재산 기준 초과 자동차 1,800만 원, 청년형 주택 청약 1,200만 원. 상세 이야기. 김현우 씨는 코로나 기간 소득이 급감해서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차와 청약 통장이 재산 기준 초과로 간주되어 2025년에도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인 자동차는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청약 통장은 해약 가능 예금으로 환산되어 소득 간주. 난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류가 그렇게 해석되니 누가 봐도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마무리하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기초수급은 상황보다 서류가 좌우합니다. 진짜로 가난해도 서류상 보유 자산이나 부양 가능성이 있다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더더욱 복지 상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철저히 맞춤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인데 될까요?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 기반으로 시청자 맞춤 분석해드릴게요.